법정에서 김건희 씨와 마주한 건진 법사는 판사 앞에서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게 맞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에게 받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도 했습니다.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열린 김건희 씨 재판은 통일교 선물인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2개를 전달한 당사자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법정에서 처음 김건희 씨와 대면한 건진은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한 게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가방 등을 받아 유경욱 전 행정관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힌 겁니다. 전달된 사실을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엔 김건희 씨로부터 전달받았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건을 돌려받게 된 경위도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 전 행정관이 받으러 오라고 해 처남이 가서 받아왔다며 이때도 김건희 씨로부터 연락이 왔다고 했습니다. 선물을 전달하고 돌려받는 과정 모두 김건희 씨에게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건진은 앞서 검찰 조사 땐 쇼핑백을 잃어버렸다고 했고 특검에서도 김건희 씨에게 영부인이라 보는 눈이 많아 하고 다닐 일이 없으니 선물을 임기 끝나고 주겠다고 했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라프 목걸이, 통일교에서 이제 김건희 선물이라고 한 거 정말 잃어버렸습니까?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계속 잃어버렸다는. 그런데 이런 진술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재판에서 털어놨습니다. 자신이 종교인이라 거짓말을 계속할 수는 없다면서 재판부에는 진실을 얘기해야겠다고 밝힌 겁니다. 건진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상임 고문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비선 무속인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특검팀이 재판에서 건진이 돌려받은 명품 선물을 압수수색 땐 찾을 수 없었다고 지적하자 건진은 집 구조가 워낙 복잡해서 마당부터 시작해 완전히 뒤집기 전엔 찾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김건희 씨 재판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정주 기자, 건진 법사가 재판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증인 신문이 끝나기 직전 직접 재판부에 요청해 이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건진 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제가 모든 걸 분실했다고 했던 부분도 이 마지막 종착지는 어차피 김건희 씨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는데요. 이 명품 선물을 돌려받은 뒤 잃어버렸다는 자신의 거짓 진술에 김건희 씨 책임이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특검이 진술이 바뀐 것이 김건희 씨와 사전에 상의한 것이 아니냐고 묻자 이 상의한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판에서 밝히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종교인인데 재판부 앞에서만큼은 진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다고 하고 진실대로 처벌받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 건진을 추가로 불러 이 반대 신문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네, 윤영호 전 본부장도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어떤 진술이 있었습니까? 네, 재판부는 오후 5시부터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 그리고 김건희 씨와 나눈 문자를 제시하며 김 씨에게 통일교 선물을 청탁한 정황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윤 전 본부장은 한학자 전 총재에게 샤넬 가방을 선물한다고 승인받은 적이 있냐는 특검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당시 건진에게 샤넬 가방과 인삼 세트를 주며 김건희 씨에게 전달해달라 했느냐는 물음에도 그렇다고 했습니다. 당시 건진이 나토 순방을 앞두고 선물을 주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도 답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를 중심으로 해서 관련자들이 모두 김건희 씨를 팽시키고 있는 중인데 오늘 또 한 명의 팽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건진 법사 전성배 씨가 2차 공판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선물 받고 잘 받았다고 했다. 뭐 이런 육성도 사실 어제 재판에서도 나왔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건진 법사가 3번이나 줬다. 그리고 줄 때마다 통화했다. 이 김건희가 받은 거 맞다.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폭탄 발언을 계속 하는 겁니까? 뭐 돈으로 엮여 있으니까 뭐 이제 돈도 안 되고 이권도 없고 국정농단도 못 하니까 뭐 나는 솔직히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내 가명이나 받겠다. 네. 내가 주동자 아니다. 김건희가 하고 있는데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통일교에 갖다 주는 거까지 딱 물건도 3개 특정해가 금액도 나와서 갖다 준 게 맞고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전화 받았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잘 받더라. 뭐 이 이야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뭡니까? 건진이 어떤 인간인지 적나라하게 본색을 드러내는 거 아닌가요? 아직
아직 건진이 뭐 제대로 불었다고 저는 1도 생각지 않습니다. 굳이 집사로 친다 그러면 가장 큰 집사다. 경제 공동체, 실제 이제 종교 공동체인지 모르죠. 왜냐하면 2016년에 쓰던 전화가 그 법당에서 나왔잖아요. 아마테라스 그 신당이 있었고 거기에서 김건희 씨 전화가 왜 나옵니까? 그 다음에 건진이 김건희 씨한테 어떻게 부릅니까? 반말하잖아요. 네. 영적인 지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가스라이팅일지도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마치 대단한 걸 본 것처럼 기사들이 나오지만 이미 다 알려진 거예요. 이미 다 증거에 나오는 것만 분다. 그렇죠. 즉 경제 공동체로서 지킬 게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안 부를 것이다라고 조지일관 말씀드렸고 그 뒤에 실제로 양파 껍질처럼 하나씩 까질 때마다 그것만 인정을 하고 있다. 여전히. 그러면 왜 지금 와서 인정을 하느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기 역량 감하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경제 공동체 중에 자기 패밀리들이 있어요. 찰리, 그렇죠. 찰리, 그다음에 자기 딸 등등에게 불꽃이 또 튀길 수도 있다. 지금까지 지킬 부분 잘 지켜왔다고 봅니다. 자, 물건을 누구한테 맡기고 죽겠잖아요. 맡겼다는 사람이 아마 찰리일 겁니다. 네. 개명을 해서 2번 뭐 개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 DW 개명한 것까지 봤는데 또 개명을 했다고 누가 얘기를 하는데 여튼 그래서 그런 패밀리까지 가는 부분에 이제 고리를 끊는다는 그런 의미 정도고 아직도 진실되게 이 사람이 이런 미사역구를 섞잖아요. 그렇죠. 종교인으로서 끝까지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천만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JTBC 인터뷰한 거 보셨죠? 네. 눈 하나 깜짝 않고 거짓말하죠. 여전히 지킬 게 많은 사람이다. 네. 네, 이진강 부장판사가 그 재판에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전성배 씨에게 수사 과정에서 다르게 진술한 거는 김건희 또는 김건희 측 인사와 협의한 내용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왜 물어봤냐면 그 전에 재판에서 전성배 씨가 그 육성 녹음을 막 틀고 이럴 때 질문이 있었었거든요. 이렇게 당신이 그때 말을 다르게 한 거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전성배 씨가 나도 재판받고 있으니까 내 재판에 가서 얘기하겠다. 내가 실제 김건희 씨가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말해서 그랬는지 아닌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걸 물어본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말을 틀리게 했던 거는 김건희 쪽에서 혹은 김건희가 요청해서 너랑 협의해서 그런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성배 씨가 자기 이제 걸릴까 봐 그랬는지 기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시 재판장이 유경욱 전 행정관에게 물건을 김건희에게 주라고 한 다음에 김건희랑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성배 씨가 김건희가 물건을 전달받은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잘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처음에는 김건희 씨가 물건 받는 걸 꺼렸는데 마음의 선물로 주는 건데 상관없느냐고 내가 설득을 했더니 잘 받았습니다. 두세 번째 물건 전달할 때부터는 쉽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 신용환 교수 얘기는 이 사람이 지금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이제 말할 것만 가지고 아마 말하는 걸 거다.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런 것들 잘 받았다 이런 게 이번에 새로 처음 나온 게 그렇죠. 아니에요. 예전에 사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범죄와 비리를 제일 많이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천공을 연막탄으로 내세우고 실제는 뒤에서 온갖 불법 비리 이권에 다 개입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씩만 인정하는 것 같아요. 또 근데 그런 변화도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윤석열 김건희 보니까 거의 평생 생활이 무기징역으로 나올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도 드는 거죠. 네. 그제 미래를 가지고 있다가 또 공동체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게 본인이 받았는데 안 전달해줬다 이렇게 뭐 잊어먹었다 이런 거짓말 많이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그러면 이게 전달 사고 되니까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그렇죠. 알선수재의 주범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도 이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은 이제 윤석열 김건희도 끈 떨어졌고 그냥 사실 다 김건희 다 줬어 이렇게. 아니 이 사람은요 웃기는 게요 이렇게 자기가 진술하고 난 다음에도요 KBS에서 진술한 게 다르고 한국일보에서 얘기한 게 달라요. 예. 한국일보에서 얘기한 거는 그 물건 어디다 놔뒀었냐 뭐 샤넬백이랑 목걸이랑 그랬더니 뭐 어디 집에 놔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구조가 복잡해서 검찰이 압수수색할 때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가 또 그 다음에
KBS에다가는 아는 여자 집에다가 놔뒀다. 무슨 이렇게 또 말을 바꿔서 그때마다 조금 말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진을 브로커다, 정치 브로커다, 국정농단에 개입하면서 뭐 어떤 지점과 어떤 지점, 김건희와 통일교를 연결해주는 메신저였다. 절대로 아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도 아마 안지급 소장님 처음 들으실 건데요. 건진의 기도발이 대단하거든요. 법당을 차려놓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이런 말 들으면 알만한 이영자가 들어가는 국회의원의 부인은 도저히 이거는 살 수가 없다라고 시한부 암 선고를 받았는데 그 국회의원 부인이 건진한테 가서 건진이 낫겠다라는 것은 지금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의 부인이 지금 생존에 있기도 하고 그 이야기를 매우 유력한 사람한테 들었는데 건진이 점을 치면 너무 잘 맞춘다는 거예요. 건진이 하라는 대로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하고 건진이 먼저 만났을까? 아니면 최초로 건진이 소위 말하는 검찰 세계로 들어가는데 연결고리가 누구냐? 이미 작고한 분이거든요. 유명한 법무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MB 때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뭐 이미 다 이름 이야기하지 오픈돼 있었어요. 괜찮아요.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연결이 돼서 검사들이 뭔가 성진이 있다, 뭐 필요하다 이런 거면 다 이쪽으로 찾아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윤석열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김건희와 먼저 만났는지 윤석열을 먼저 만났는지 이 왕자 있잖아요. 네. 김건희가 시켰다, 우리 옆집에 있는 할머니가 했다. 진짜로 점은 누가 더 좋아했느냐? 김건희보다 윤석열이 더 좋아했다라는 이야기. 강릉에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뭐 이모분과 뭐 이모 중에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보는 사람 있다. 거기에 늘 조언을 받았다. 그럼 건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검찰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브로클링을 했느냐 지금까지. 이 정권 들어와서는 노골적으로 헤쳐먹었고 그 이전은 검찰과 관련된 어떤 라인도 다 통할 정도로 실체 중에 실체죠. 공천도 개입해도 될 만큼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잡아가니까 이놈을. 그래서 건진이 그냥 메신저 수준이다가 아니라 진짜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검찰 권력 내부에 가장 알기 어려운 치부도 다 알고 있는 자인데 본인이 지금은 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대충 흘리고 만다라는 것을 이진관 부장 판사님께서 잘 아시고 하여튼 계속 재판을 진행해 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 사람이 경찰하고도 이게 라인이 엄청나고 네, 경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냥 이력서 받은 거 최은순 씨 저기에서 공고에서 나오는 것도 그냥 자기는 운명만 봐주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지금도 그런 입장을 유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일도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뭐냐면 자, 운명만 봐주려면 사실은 연월일 씨나 기본 커리어 정도만 보내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 사람이 살아온 기본 이력만 보내면 대충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운명이 어떨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주진우 기자께서 그 공개한 거를 보면 뭐 회장님께 이 사람을 중용하면 회장님께 엄청난 큰 힘이 될 거다 이런 내용이 쭉 써 있잖아요. 보면 전혀 어떤 운명을 봐주는 게 아니라 승진을 위한 자세한 청탁을 위한 자세한 내용들이 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거짓말이죠. 자, 처음에 기도발이 잘 받아서 이런저런 걸 했잖아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자기 팬클럽에 가입돼 있는 검사들이 10명이 아니고 20명이고 30명인데 계속 승진해 가요. 그 밑에부터 찾아오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야, 너 어떻게 될 거야? 그럼 그 앞서 원래 전봐줬던 사람한테 이 사람 괜찮으니까 니 잘 될 거야. 그렇지. 이러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밑에가 정말로 엄청나게 둘레가 큰 나무 밑동이 된 거예요. 자기가 오히려 이 사람이 뭐가 될 거라고 알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옛날에 도움을 줬던 사람한테 이 사람 승진시켜 이러면 되는 거예요. 빙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건진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뿐만 아니고 경찰도 소문 듣고는 건진한테 전보면 다 된다니까. 이 인간이 뭐 했습니까? 그때부터 부적 판매한 거 아니에요? 부적이 되든 뭐든 기도빨 하는데 그래서 지금 감방에 갔다 왔다 했던 도의원이나 영천시장 이런 사람은 거기 가서 할 때 기도값으로 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러니까. 돈을 받아먹는 수법도 얼마나 교묘합니까? 기도값은 내고 네가 앞으로 무엇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아서 기도빨이 통하도록 하겠다. 이러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꼬리가 밟혔습니까? 이 정권 들어와서 절대로 지는 안 잡혀가는 거는 김건희 때문에 안 게 아니에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찰 라인의 속성을 다 알고 있고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해먹었지. 그러니까 통일교가 왜 이게 윤영호가 찾아갔겠어요. 통일교가 처음에 접촉할 때 이게 진짜 백이구나라는 소문을 알게 됐겠죠. 그랬죠. 지금 돌이켜보면 2022년, 23년도에 건진이 막 세금 무마시켜주겠다. 네. 기업에다가. 공천에 개입하겠다 해서 소문이 나가지고 네. 저희들도 강력 규탄하고 막 고발도 그랬는데 당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연히 천공이 실세요. 건진은 요즘 끈 떨어졌다고 하니까 건진을 고발하거나 아니면 무슨 감찰할 줄 알았더니 그냥 건진 주의보를 발동하고 말잖아요. 그랬죠. 조심해라고. 네. 아무 조치도 안 하고.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건진이 정말 실세 중에 실세였던 맞습니다. 거죠. 이제 용산이 알고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 2022년 이제 5월 10날 취임을 하고 바로 불과 3개월 만에 그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관에 개입하는 걸 넘어서서 민간에 개입하게 됐고 우리가 알만한 공기업들 인사에 이제 개입하는 그 일이 일어나서 그때 이제 거론된 사람들이 건진 그다음에 남모 씨, 노모 씨 등등등이 이제 쭉 같이 거론됐고 일부 이제 찌라시에 돌기도 했어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찾아가다 보니까 기업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대통령실 민정이든 어디든 막 얘기를 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황당하게 기업들한테 조심하라는 공문을 보내는 그런 일이 그러니 위세가 얼마나 셌던 겁니까? 건진법사 전성배 공판이 열릴 때마다 김건희를 향해서 네. 진실을 팩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통일교로부터 받은 금품을 김 여사 측에 전달한 다음에 김 여사가 말했다. 잘 받았다고. 잘 받았다고 확인까지 했다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건진도 안 줬다, 김건희 안 받았다, 배달 사고다, 유경옥도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다 말을 맞췄는데 이제 건진이 그렇습니다. 사실 맨 처음에는 전달 과정에 대해서 한번 모면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법정에서는 모든 것을 진실대로 말하고 진실 속에서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왜 근데 수사 과정에서는 그랬다니까? 그때는 뭐 잠깐 모면하고 싶었대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기억이 막 왔다 갔다 했었고 그래서 그 재판부가 물어봅니다. 혹시 수사 과정에서 김건희나 김건희 측이랑 협의를 해서 그래서 다르게 진술한 거야? 입을 맞춘 거 아니야?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외압이 좀 많아서 기억이 좀 왔다 갔다 한다.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대답을 하네요. 살짝 피해가는 모습. 외압이 좀 많아서. 외압이 어떤 외압일까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물어야지. 이 판사처럼 물어봐야지. 맞아요. 근데 왜 이때랑 지금이랑 다릅니까? 근데 특검 수사 때는 안 물어봤다? 특검 수사 어떡하죠? 그러니까 특검 수사 때는 안 물어봤다 검사가. 왜 그 질문을 안 하지?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연한 질문이긴 한데.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금품 전달받은 다음에 김건희랑 통화한 적 있냐? 그렇게 물어봐야지.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게 안 물어봤어요? 특검이? 아니. 안 받았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질문인데 그래도 물어봐야지. 통화한 적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김건희가 물건을 전달받은 것까지 확인했다. 그러니까 김 여사가 잘 받았다고 했다. 큰일 났다. 이거 뇌물이죠. 그리고 이 말도 웃겨요. 처음에는 물건 받는 것을 꺼려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물건이 건너가다 보니 그 다음부터는 쉽게 받는 것 같더라. 그렇더라. 잘 받았다고 하더라. 이제 다 나왔어요. 이거 통일교에서 선물을 주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죠. 뇌물인데 조건이 있는데 뇌물인데 지금 뇌물죄로 기소를 안 해놔가지고요. 나 윤석열이 안 나온데 수사 안 받는데 그래서 뇌물죄로 기소 안 하고 알선수재로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건지는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빠져나갈 수도 있고. 난 전달책일 뿐이니까. 그렇죠. 그럼 줬다가 받았는데 전달책이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건진법사는 살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알선수재로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그럼 죄가 크지 않대. 이거는 어찌하지? 알선수재이기 때문에 이거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김건희 더 곤란해집니다. 한학자 총재한테 어떻게 한다고요? 육성이 나왔다는데요? 비밀리에 한학자 총재께 인사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를 건진을 통해서 내가 상의를 드려서 총재님께 꼭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육성이 나왔어. 라고 재판에서 육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잘 받았다.
잘 받았다. 내가 한학자 총재께 비밀리에 인사드리겠다. 그 전화번호가 또 건희2라는 거예요. 건희2. 사실 이거는 뭐 그 비서가 쓰는 것이다. 정아무개가 쓰는 거다. 뭐 얘기가 있었는데 비서가 쓰는 거라고 했는데 자 정아무개가 정비서가 네. 이렇게 퇴근했어. 그래서 집에 있어. 네. 그런데 한남동에서 계속 울려요. 정아무개가 다른 데 갔어. 통신 그 조회하면 어디서 통신이 되는지 다 오죠. 나오니까요. 근데 끝까지 아니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근데 이걸 딱 그 통화를 한번 녹취를 딱 트니까 거기에 김건희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네. 증거는 다 나오는데 특검은 진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술을 제대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걸까요? 건지는 빠져나간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 소식합니다. 김건희 오늘 5차 공판 있었습니다. 전성배 건진법사의 처남 찰리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요. 전 처남 하자마자 진짜 찰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찰리가 아니죠. 처남이 네.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일단 그 인사청탁 문제에 있어서 건진법사가 뭐 이렇게 이력서들을 주고받는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 꽂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꽂았어. 전 참 여기서 눈을 의심케 하는 대목들을 좀 봤는데요. 일단 그 특검이 전성배가 김건희에게 보낸 인사청탁 메시지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 메시지를 봤는데 이게 메시지인지 예. 청구서인지 아니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명령 같잖아요. 예. 8명의 이름은 기본으로 있고요. 예. 근무 희망 부서가 있습니다. 예. 인사비서관실, 의전비서관실, 정무수석실, 부속실 이런 내가 여기에 근무하겠다. 이 사람들을 꽂아주세요라고 하는 희망 부서가 있고요. 네. 거기에 더 나아가서 행정관으로 임명해달라. 직급까지 있습니다. 직급까지 정해줬어. 이거는 추천이 아니라 예. 명령이라니까. 명령이죠. 청구서죠. 우리 이렇게 도왔으니까 이 사람들 그랬더니 진짜로 일부가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총영사도 보내고 많이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에. 오늘 통일교로부터 받은 뇌물이라고 봐야죠. 뇌물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뇌물이죠. 특가성이 보이니까요. 예. 네. 그 뇌물에 대한 얘기도 나왔어요. 뇌물에 대한 얘기 나왔습니다. 뭐 샤넬 가방 인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거 이 처남이 심부름을 받고 아크로비스타에 물건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죠. 지금까지는 뭐 준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처남 통해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출처 기록이 있잖아요. 네. 이 처남에 대한 출처 기록이 있는데 약간 돌려서 얘기는 하긴 했거든요. 이 처남이 출처 기록이 있다면 그런 것 같다. 매형이 시켰다고 했다면 내가 다 전했을 것이다. 네. 이게 여기서 무슨 다면 if가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돌렸지만 그래도 일단 갔다. 그리고 심부름을 받고 물건을 전달했던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쇼핑백 같은 형태였다. 그 물건들이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용산에서 돌려받았다, 한남동에서 돌려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네. 자, 오늘 오후에 지금 그러면은 전성배 건진법사는 안 줬다고 했다, 줬다, 돌려받았다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이 진술을 부인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경옥, 네. 한 사람은 김건희. 김건희. 예, 김건희. 유경옥, 김건희 중요합니다. 정지원 행정관도 중요한데. 네. 그래서 오늘 재판에 유경옥하고 정지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죠.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유경옥이 지금 다 거짓말했습니다. 김건희도 다 거짓말했는데 네. 전성배 건진법사가 말을 바꿨네. 자기 빠져나가려고 하네. 알선수재로 자기는 전달했을 뿐 뭐 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려고. 이익은 다 김건희가 누렸어라고 네. 이야기를 했는데 김건희는 좀 답답해졌는데 이 어찌 되는지 좀 네.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4일로 이 두 사람 유경옥, 정지원 이 두 사람 다시 재소환하기로 했습니다. 네. 통일교한테 받았잖아요. 받아서 김건희 받고 잘 받았다고 연락이 왔잖아요. 그런 문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부인했는데 어찌 되는지 보자고요. 이 재판에서 이렇게 드러날 일이지만 네. 특검에서 조금만 더 열심히 수사했으면 다 드러날 일이었다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